AI 시대에는 머리 좋은 사람과 머리 나쁜 사람의 차이가 더 커질 거예요. 이런 시대에 대학에 몰빵을 하겠다는 건 저는 되게 조금 조금 의미가 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수학 공부할 때 왜라는 질문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많은 분들이 아니 그걸 언제 다 하냐 그냥 공식 갖고 풀면 되지 거기까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왜라는 말이 결국은 뭐냐면 논리를 찾는 거예요. 그 왜라는 건 결국 논리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쭉 가다 보면 왜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질문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걸 수학에서는 공리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평행선이 있을 때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걸 평행선 공리 또는 공준이라고 하는데 이 평행선일 때 얘랑 이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은 그냥 평행하다. 같다. 이걸 우리가 평행선 공리 또는 공준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해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근데 이것도 거꾸로 그냥 외우면 돼요. 이거는. 근데 만약에 이것도 거꾸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평행하지 않으면 안 그렇게 되는 거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수학 실력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 왜라는 질문은 결국 공식이 왜 그렇게 나왔니? 라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래야 써먹을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래야 이 공식 이렇게 나온 거구나. 그래야 이걸 이렇게 써먹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왜라는 질문 강조하기도 하지만 아마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말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 왜라는 질문이 결국은 논리를 전개해가는 과정. 그 다음에 내가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그냥 찍거나 감으로 하다가 이렇게 에러가 나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가는 그 과정을 연습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이게 결국은 왜라는 질문인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확실해? 라는 얘기거든요. 왜? 라는 말은 거꾸로 하면 확실해? 언제나 맞는 얘기야? 이거는 틀림이 없어?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를 연습하는 질문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왜? 이게 과학이랑은 좀 다르죠. 과학에서는 정말 이 왜를 아는 게 다른 데도 써먹을 수 있고 막 이런 차원에서 이런 왜라는 질문이 중요하지만 수학에서는 그 왜라는 궁금증을 갖는 것 자체가 이 수학의 본질에 가깝게 공부를 하는 연습이다. 이게 안 되면 유형으로밖에 못 풀어낸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AI 시대 아이들의 학습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이 재밌는 게 굉장히 어렵게 자동차나 기차를 개발했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심지어 케이블카 이런 거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사람은 그러면 이제 안 걸어도 되니까 안 걷느냐. 사람은 열심히 운동을 해요. 돈을 내고 운동을 해요. PT를 받고요. 저기 체육관을 등록해가지고 뛰어요. 일부러 돈을 내고. 그 다음에 막 사람을 모아서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막 사람을 모아가지고 좋은 러닝화 사가지고 막 저기 막 탄천 막 이런 데 막 뛰고 막 그러거든요. 저는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미 일어나고 있다. 특히 머리를 쓰는 일에 대해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이 우리의 이 머리 쓴 일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자동차가 개발되고 어떤 요즘에 뭐 자전거는 일도 아니죠. 뭐 그냥 저기 정말로 나는 걷기 싫어라고 하면 진짜 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개발이 됐어요.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체육이나 운동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죠. 왜? 내 몸이 망가지지 않고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제 상태를 건강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도록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과정들을 아는 게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드라마 얘랑 결국 사귄다? 얘랑 결국 결혼해. 얘 죽어. 한다고 해서 드라마를 다 본 게 아니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과정은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잖아요. 저는 공부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다 안다라는 거는 결론을 구해냈다는 거죠. 사람이 그 과정에 참여하는 거는 그냥 그 행복 자체랑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저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면 사람이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과목 특히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내가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연습시켜주는 과목이 뭐냐? 저는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학이 정말로 이제는 저는 미래 시대에는 어른들 위한 수학반 분명히 생길 거예요. 지금 아이들만 학교에서 체육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돈 내고 강습 배우시죠? 어른들을 위한 그 머리 쓰는
수학교실 같은 거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생기고 있어요. 이미.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 시대에 예전에는 사냥하던 시대에 사람들이 그 체격 좋고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던 방식과 달리 지금은 어떤 스포츠 스타들이나 아니면 내 주위에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하나의 나의 어떤 뭐 트로피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또 운동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아무리 계산기를 잘 쓰고 AI를 잘 쓰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계속 추앙하고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내 돈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AI 시대 수학 공부는 생존의 문제인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저는 생존 그 자체가 된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까지도 생존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AI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운동 부족에 시달리잖아요. 저는 500년 전에 운동 부족에 시달렸다는 사람은 거의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헌을 읽어봤을 때 누가 운동 부족에 시달렸다 없잖아요. 오히려 힘들어서 죽으면 죽었지. 근데 요즘에는 뇌를 쓰지 않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이 그래서 뭘 하냐면 생존을 위해서 운동을 해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운동에 쓰기 시작했어요. 400년 전이나 500년 전 조선시대에 돈을 내야 축구를 할 수 있다? 누가 돈을 냈겠어요? 내가 돈을 내야 등산할 수 있다? 아무도 돈을 내지 않았을 거야. 미쳤어? 그런데 이제는 점점 이런 시대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머리를 쓰고 머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고 남들보다 명확하게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 돈을 분명히 쓰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생존과 관련되기 때문에 AI 시대에는 머리 좋은 사람과 머리 나쁜 사람의 차이가 더 커질 거예요. 예전에는 다 같이 걷고 다 같이 노동을 했기 때문에 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면 지금은 운동을 하는 사람과 운동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죠. 분명히 앞으로는 머리를 쓰는 사람과 머리를 쓰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거예요. 이 차이가 결국은 돈을 만들어낼 것이고 소득의 차이가 될 것이다. 지금보다 더 저는 이렇게 확신하는 거죠. AI 시대, 아이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까요? 저는 빨리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AI 시대에는 답을 내는 게 의미가 없어요. 답을 내는 건 AI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하지만 어쨌든 답을 내는 건 AI가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검증해주고 논리적으로 찾아보고 게다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주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을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AI를 잘 써먹는 사람이 AI 시대에서 승자가 되겠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AI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미래에서도 도움이 될 텐데 저는 얼른 생각에 전환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인구가 한 학년에 30만에서 40만 정도 됩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근데 지금 초등학교 2, 3학년인데 20만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서울대 가는 친구들은 상위 0.5%였어요. 근데 그때는 한 100만 명 정도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의치 한약수가 지금처럼 인기가 있지 않았어요. 인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가는 친구들의 비율이 반에서 한 두세 명 정도가 됐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게 5분의 1로 줄어요. 5분의 1. 그러면 여러분들 게다가 의치 한약수가 먼저 차요. 의치 한약수 정원이 지금 의치 한약수가 한 15,000명 정도 돼요. 15,000명 정도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20만 명에서 25만 명의 시험을 보는데 의치 한약수가 15,000명이고 서울대, 연대, 고대 뭐 합쳐가지고 한 3만 명 정도가 돼요. 인구의 10분의 1이 의치 한약수를 가거나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갈 수 있어요. 이런 시대에 대학에 몰빵을 하겠다는 건 저는 되게 조금 의미가 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을 보고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입시 제도를 불신하지만 지금 모든 대학들이 이 점수가 아니라 정말 능력 있고 역량 있는 애를 가려내겠다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조금 불안정할지 몰라도 어쨌든 방향은 점수만 보고 뽑지 않겠다. 이게 정말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내신 관리가 중요하지만 내신도 100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모든 과목들을 잘 이해하고 잘 소화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그냥 100점 이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이상해가 아니고 사실 이미 모든 나라의 대학들이 그렇게 뽑고 있어요. 옥스포드, 스탠포드 다 그렇게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유형별로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새로운 유형이 닥치면 이걸 못 풀어낸 아이로 만든다?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진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차라리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겁이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자신감이 있는 아이. 갖고 와봐. 이런 아이. 이런 아이로 길러내는 것이 유일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게다가 글로벌 시대에 한국에서만 경쟁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제 제가 만나는 고민 많으시고 또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 외국으로 보내는 거 엄청 많이 고민하세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대학 입시가 중요하지만, 제가 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매몰되면 안 된다. 대학 입시 뒤를 포함하는 교육을 해줘야 되고, 그거를 대학조차도 되게 신경 많이 쓰고 있다. 이거를 저는 정말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